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XAI의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옵티머스가 단순히 기계적인 작업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진짜 지능형 로봇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작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와 XAI가 결국에는 합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작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주 투표 결과가 테슬라와 XAI가 앞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협력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 투자가 승인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정말 합병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테슬라의 제조 능력과 자동차 기술, 그리고 XAI의 인공지능 기술이 완전히 통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혁신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게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건 테슬라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말이죠. FSD 기술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이제 XAI와의 협력까지 테슬라는 정말 미래 기술의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여러 회사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그리고 이제 XAI까지. 이 모든 회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스페이스X에서는 우주 기술을, 테슬라에서는 지상교통과 에너지를, 뉴럴링크에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XAI에서는 인공지능을 담당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로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존 AI 거대 기업들에 대항해서 테슬라와 XAI가 연합하면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실제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XAI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되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게 주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10월 6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주들이 이 제안을 승인한다면 테슬라가 XAI에 정식으로 투자하게 되고 두 회사의 협력이 공식화되겠죠. 그러면 테슬라 차량의 AI 성능이 더욱 향상되고 옵티머스 로봇도 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월터 아이작슨이 예상한 대로 두 회사가 합병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주들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래도 두 회사의 협력은 계속될 거예요. 이미 비즈니스 관계가 깊으니까요. 하지만 공식적인 투자 없이는 협력의 깊이나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 주주들은 대부분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와 XAI의 협력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그로크 통합 사례로 증명됐잖아요. 또한 테슬라가 AI 회사로 변신하려면 XAI 같은 전문 AI 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자동차만 만들어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과 경쟁할 수 없거든요. AI 기술이 모든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시대에 테슬라가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최첨단 AI 기술을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XAI는 바로 그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 자동차 산업, 아니, 전체 기술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앞으로는 AI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쟁력을 잃을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AI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와 XAI의 협력 모델이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전략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것도 정말 흥미로워요. 이 사람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대세가 들기 훨씬 전에 테슬라를 만들었고, 우주 산업이 각광받기 전에 스페이스X를 시작했고, 이제는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각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오히려 여러 회사 간의 시너지가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무선 충전 취소, 물리적 한계의 벽.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뉴스예요. 테슬라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무선 충전 계획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2025년 9월 8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나더 테슬라 F에서 카란 싱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놀랄 일이 많더라고요. 먼저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혁신적인 차량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 차는 정말 테슬라 엔지니어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들만 봐도 입이 떡 벌어져요. 우선 스티어 바이 와이어, 이게 뭐냐면 기존의 기계적인 스티어링 연결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조향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기존 차들은 핸들과 바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전자 신호로 조향을 제어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자율주행과의 통합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파워쉐어라는 테슬라의 B2L 기능이 있는데, 이건 차량에서 집이나 다른 전자기기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죠. Vehicle to Load의 줄임말인데 정말 실용적인 기능이에요. 캠핑 갈 때 전자제품을 쓸 수도 있고, 정전이 났을 때 집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전기차를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800V 아키텍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존 테슬라들이 400V 시스템을 쓰던 것에 비해 2배나 높은 전압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전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물리법칙상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전송할 때 전류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케이블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열 발생도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48V 전기 시스템도 들어갔어요. 기존 차들이 12V 시스템을 쓰는데 사이버 트럭은 48V를 써서 효율성을 크게 높였거든요. 48V 시스템은 더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복잡한 전자 시스템들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다른 테슬라 차량들에도 적용될 거라고 테슬라에서 말했는데, 지금은 사이버 트럭만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려 2개의 기능이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는 사이버 트럭의 레인지 익스텐더, 그러니까 주행거리 연장 배터리 팩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할 무선 전기차 충전 기능이에요. 사실 사이버 트럭은 출시될 때부터 무선 충전용 커넥터 플러그들이 이미 장착되어 있었어요. 테슬라가 분명히 이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결국 이 기능은 사이버 트럭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확정적으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웨스 모릴리다는 사이버 트럭의 리드 엔지니어예요. 이분이 직접 나서서 무선 충전 기술이 사이버 트럭용으로는 프로토타입까지만 만들어봤지만 물리적인 한계와 효율성 문제 때문에 결국 취소됐다고 확인해 준 거죠. 웨스 모릴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사이버 트럭같이 지상고가 높은 차의 무선 충전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직설적이죠? 엔지니어다운 솔직한 평가인 것 같아요. 아무런 듯이 가로지르는 척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초록빛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그럼 도대체 왜 취소된 걸까요?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어요. 핵심 문제는 사이버 트럭의 높은 지상고에 있어요. 사이버 트럭은 정말 거대하고 높은 차량이잖아요. 픽업 트럭 형태로 설계되어서 오프로드 주행도 고려해야 하고
견인 능력도 확보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차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땅에 깔린 충전 패드와 차량 바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학이 등장해요. 무선 전력 전송의 핵심 기술인 인덕티브 충전, 그러니까 유도 충전은 거리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코일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건 전자기 유도의 기본 원리예요. 자기장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즉, 거리가 2배가 되면 자기장 강도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런 물리적 법칙 때문에 무선 충전은 코일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야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모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테슬라는 실제로 무선 충전을 사이버 트럭에서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에어갭, 즉 공기 중의 간격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이버 트럭의 높이 때문에 무선 베이스 스테이션을 최소한 6인치, 그러니까 약 15cm 이상 높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집차고나 공공충전소에 15cm나 되는 무선 충전 패드가 바닥에서 튀어나와 있다면 정말 비실용적이고 어색한 해결책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차고에 주차할 때마다 그 높은 충전 패드를 피해서 정확한 위치에 맞춰 주차해야 하고 실수로 밟으면 두러질 수도 있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더 문제가 되겠죠.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솔루션인 거예요. 또 비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높은 충전 패드를 만들려면 더 강력한 자석과 코일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사이버 트럭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전할 때만 차를 낮추고 동시에 충전 코일을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테슬라는 일단 이 방향으로는 개발을 중단한 상태예요. 복잡한 메커니즘을 추가하면 고장날 확률도 높아지고 유지 보수도 어려워지니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무선 충전 자체가 테슬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선 충전은 테슬라의 미래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진정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충전하려면 무선 충전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무선 충전 개발의 포커스를 완전히 사이버캡에 맞췄어요. 사이버캡이 뭐냐면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용 전용 차량이에요. 이건 정말 1차 원리에서 생각해봐도 말이 돼요. 사이버캡은 목적에 맞게 설계된 낮고 날렵한 로보택시거든요. 사이버 트럭과는 정반대로 일관되고 낮은 차고로 설계되어서 에어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복잡한 해결책 없이도 차량을 낮추거나 충전 패드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 기술을 사이버캡 위주로 개발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의 리프레시 버전들을 보면 사이버 트럭에 있던 무선 충전용 플러그들이 없어요. 업데이트된 모델 S와 모델 X도 그렇고 새로운 모델 Y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모델 Y의 최신 버전들인 모델 YL하고 모델 Y 퍼포먼스도 무선 충전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슬라가 무선 충전을 일반 소비자용 차량보다는 완전히 상업적인 목적, 그러니까 로봇택시 플리트와 사이버캡을 위해서만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로봇택시에서는 자동화된 핸즈프리 충전이 엄청 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차가 알아서 충전소에 가서 무선으로 충전하고 다시 승객을 태우러 나가야 하니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계획에서 무선 충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이버 트럭 오너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고 기대하고 샀는데 결국 그 기능을 쓸 수 없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무선 충전이 모든 전기차에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플러그인 충전도 충분히 편리하고 효율적이에요. 특히 가정용 충전의 경우에는 밤새 충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플러그를 꽂는 게 큰 불편함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무선 충전은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에요. 특히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더욱 중요해질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은 사이버캡에만 집중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기술이 다른 차량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무선 충전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효율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거리에 대한 민감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이버 트럭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전 패드의 자기장 범위를 넓히거나 차량 쪽의 수신 코일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로 차량이 충전할 때만 스스로 낮아지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고요. 테슬라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1차 원리 사고방식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실용성과 효율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웨스 모릴의 솔직한 코멘트도 그렇고 테슬라가 이런 기술적 한계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다른 회사들 같으면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거나 모호하게 넘어갈 텐데 테슬라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사이버캡에 집중한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현명해 보여요. 로보택시 시장은 정말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 택시와 우버,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시장을 생각해보면 무선 충전이 상용화되면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무선 충전 기술이 사이버캡과 점정 로보택시 플리트를 위해서만 개발되고 있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용 차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술로 사이버 트럭 같은 높은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중국 판매량 급증에서부터 옵티머스 V3의 진실, 로보택시 업데이트, XAI 투자 제한, 그리고 사이버 트럭 무선 충전 취소까지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정말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봇, 에너지, 심지어는 우주까지 아우르는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테슬라와 테크 소식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